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럽 여행에 품격을 더해드리는 채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항공기 선택에 대한 팁을 드리는 영상인데요. 여행, 특히 유럽 여행은 장거리 비행이잖아요. 은근히 항공기 기종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위 분들을 보면 난 대한항공이 좋아, 아니야 아시아나가 좋아,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항공사로 정하지 내가 탈 비행기가 어떤 기종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비록 저의 주관적 의견이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선택의 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기준은 가격이지만 비슷한 가격대면 저는 반드시 기종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럼 탐미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기종을 선택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구분부터 해볼게요. 크게 광동체, 영어로는 wide body aircraft랑 협동체, narrow body로 나눠지거든요. 광동체는 말 그대로 넓은 동체여서 좌석 배열이 가운데 두 개의 복도로 구분되는 중대형 항공기를 말하고요. 협동체는 동체가 좁으니까 가운데 하나의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좌석을 배열한 중소형 항공기를 말합니다. 협동체 항공기들은 유럽까지 장거리 비행이니까 탈 일이 별로 없죠. 우리는 광동체 항공기들을 타게 됩니다만 가서 경유를 할 때는 거리에 따라서 협동체 항공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 큰 비행기가 좋아 이렇게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큰 비행기가 덜 흔들려서 좋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제 생각은 이 넓은 하늘에서 비행기는 뭐 한 점에 불과할 텐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학적으로는 전 잘 모르겠고 그냥 저의 짧은 제 생각으로는 난기류 만났을 때는 기체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광동체 항공기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공간 활용이 탄력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력적이라는 거지 무조건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 많은 중동의 항공사들은 뒤편 갤리에다가 막 라운지를 만들기도 하고 화장실도 넉넉하게 넣고 막 비즈니스석도 막 빵빵하게 넣기도 하는데 반대로 저비용 항공사들은 최대한 좌석을 꽉꽉 밟아 넣어서 더 숨이 막히기도 해요. 우선 승객이 많이 타기 때문에 당연히 타고 내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기내식 나눠주는데도 오래 걸리죠. 배식 시작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좋은 냄새 풍기는데 밥 빨리 안 주면 진짜 삐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협동체 항공기가 편할 때가 더 많아요. 밥 빨리 주죠. 내릴 때 빨리 내리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짐 찾을 때도 훨씬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동체 항공기가 더 나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기종이냐도 중요하지만 좌석 배열이 어떤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항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떤 기종인지도 나오고 좌석 선택을 할 수 있기도 있기 때문에 좌석 배열을 사전에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스카이스캐너 같은 예약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찜해둔 노선을 보면 이 상세 내역 딱 검색하고 해당 노선의 기종과 좌석 배열 그리고 좌석 거리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배열이 좋은 건지 좌석 거리는 이 정도가 어떤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선 유럽이면 무조건 광동체 항공기를 타야 되니까 광동체 기체 표준을 보자고요. 대표적인 거 보잉사의 기종 보잉 777, 보잉 787 있죠. 787보다는 777이 조금 더 기체가 커요. 그리고 787이 더 최신 모델입니다. 물론 최신 모델이라는 거지 생산 연도까지도 앞선다고 볼 수는 없죠. 연식까지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정비 불량은 곧 초대형 사고를 뜻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됐다고 문제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만큼 철저히 정비를 합니다.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새 비행기가 잔고장으로 인한 지연의 리스크가 적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기재들이 새 거라서 쾌적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비행기가 일단 무조건 좋은 거는 맞다. 각 기종에 대한 특징, 장단점은 제가 따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기종으로 돌아와서 보잉의 광동체는 보잉 777, 보잉 787. 둘 다 333 배열이 기본이에요. 이제는 단종돼서 만날 일이 별로 없는 보잉 747 전복이 요거는 343입니다만 이건 전복이니까 공간이 좀 나오죠. 물론 그래도 가운데 좌석 이제 4개 좌석이 있는 요 4에 끼고 싶은 마음은 없죠.
제가 큰 비행기가 더 힘들다고 한 이유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잉 777이 보잉 787보다 기체가 조금 더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에 따라서 좌석을 더 구겨놓기도 합니다. 333을 343으로 만들어버린 만행을 저지르죠. 예. 보잉 747만큼 크지도 않으면서 그만큼 좌석을 밀어놓은 거예요. 예, 최악이죠. 제가 절대적으로 피하는 기종이 바로 보잉 777의 343 배열입니다. 보잉 787의 경우는 이게 기체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343까지 넣은 건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보잉의 숙적 에어버스 기종을 보겠습니다. 에어버스 광동체는 A350이랑 A330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330보다 A350이 최신 모델이에요. 가능하면 A350이 더 쾌적함을 보장하겠죠. 다만 A330은 광동체지만 기체가 좀 더 작다 보니까 표준 배열이 242예요. A350은 333입니다. 242라고 하니까 왠지 가운데 4가 정말 끔찍할 것 같잖아요. 뭐 끔찍하긴 하죠. 근데 사실 333에서 창가석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답답한 건 물론 있지만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바로 화장실 갈 때잖아요. 10시간 넘게 비행해야 되니까 유럽 갈 때는 최소 2번 정도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창가 자리에 앉았으면 2명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뚫고 나가야죠. 근데 가운데 4인 경우에는 가운데 낀 자리여도 자기에게 가까운 한 명에게만 양해를 구하면 탈출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인 창가 자리 3위 없이 창가는 2로 구성된 A330의 좌석 배열은 해자인 거죠.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기종입니다. 다만 이게 좀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낡은 기체들이 많은 게 흠이에요. 이 모델도 저비용 항공 같은 경우는 242, 8열에서 한 열을 더 낑겨 넣어서 333 배열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악이죠. 정리하면 보잉 777의 343 그리고 A330의 333 배열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덩치 크신 분들은요. 앞뒤 좌석 간 거리 중요하죠. 광동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9cm가 표준인 것 같아요. 예약 전에 확인해 보시고 79cm보다 짧으면 좀 답답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협동체인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대부분 단거리 노선에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이 불편함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어서 주로 76cm에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비용 항공의 경우는 더 꽉꽉 채우겠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협동체는 33배열에 앞뒤 간격이 76cm가 표준. 저비용 항공인 경우에는 대부분 더 좁겠죠. 광동체인 경우에는 333이 표준. A330만 242가 표준. 앞뒤 간격은 79cm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내가 탈 항공기가 얼마나 좁은지 좀 여유가 있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선택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가격이죠. 먼저 적정 가격대 후보들을 쫙 뽑은 후에 낯선 도시,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도시에 갈 때는 도착 시간이 늦은 밤 시간이면 아웃. 남은 후보 중에서 이제 서비스가 열악하기로 소문난 항공사 및 단종된 기종, 예를 들면 보잉 767, 보잉 747 등 낡은 항공기를 투입한 노선 제외. 통상 나쁜 항공사들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낡은 기체들을 주로 이용하죠. 이렇게 자동 탈락된 후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보잉 777의 343이나 A330의 333 배열을 제외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서비스가 좋기로 소문난 항공이어도 마침 별로인 경우도 있고 악명 높은 항공사도 의외로 만족스러웠던 적도 많아요. 사실 서비스는 케바케인 경우가 너무 많죠. 아무리 우수 항공사라 해도 그날 마침 컨디션 안 좋은 승무원분이 배정될 수도 있고 마침 또 기내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종, 좌석 배치, 좌석 간격 등은 그냥 팩트잖아요. 어떤 항공사가 좋다더라 하면서 그냥 어떤 기체가 걸릴지 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객관적으로 나쁜 환경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10시간 넘게 날아가는 유럽 여행, 부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이지만 장거리 비행이 필수인 유럽행 항공기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